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건축법 파트에서 오늘은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예. 그 건축법에서 건물을 규제할 때 어떻게 규제하냐면, 자, 건물을 짓을 때 내가 땅이 있어. 땅이 있어요. 이거 우리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을 우리는 대지라고 하거든요. 대지. 근데 대지인데 A가 현재 토지를 100평을 갖고 있다. 그럼 국토기획법에서 배울 때 해당 용도 지역이 뭐냐에 따라 규제되어 있는 규모 제한이 좀 다른데, 얘가 만약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 우리 건폐율이 몇 프로죠, 혹시 기억나나? 1, 2, 1, 2. 네 번째잖아. 5, 5, 6, 6. 60%가 최대죠. 용적률은 100, 150, 200, 250, 250. 이거는 최대 범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여기 건물을 짓고 싶은데 나는 80평을 짓고 싶어도 못 짓죠. 최대로 질 수 있는 평수가 몇 평까지밖에 안 돼? 60평이야. 그럼 내가 여기다 지을 때 최대로 건물을 지었을 때 이게 60평까지밖에 못 짓는다. 응. 이게 60평인 거야. 근데 60평 딱 못 짓고 거의 몇 평 짓냐면 59.8 뭐 이렇게 져야 돼요. 왜? 60.02가 되면 건폐율 초과잖아. 법규 위반하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60평이라고 해서 딱 60평까지 짓지 못해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건축 면적이 뭐냐? 여기 외벽 있죠. 외벽 있으면 외벽에 중심선 있을 거야. 외벽에 여기 중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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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선. 이 중심선을 하늘에서 투영하게 되면 그걸 이제 건축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이에요? 건축 면적의 비율이야. 그럼 건축 면적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곱하기 100 하면 이게 60%니까 대지가 100평이면 최대 건축 면적 60평까지 진다, 그 뜻이잖아요. 그럼 60평까지 짓는데 나는 20층 짓고 싶어, 뭐 50층 짓고 싶어, 이거 마음대로 안 되죠? 여기 뭐가 정해져 있어요? 용적률이 250%란 말은 용적률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용적률이란 내가 갖고 있는 무슨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해서 용적할 때, 이 용적률 할 때 용자가 얼굴 용자예요. 근데 얼굴 용자가 두 개, 용량 용자 할 때 같이 써. 제 얼굴을 보통 용안이라고 하거든요. 못 알아듣는데 어떡하니? 용안, 임금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 용자가 얼굴 용자예요. 그리고 용량 할 때도 같이 쓰는 용자야. 그러면 용량, 적자가 쌓을 적자예요. 그럼 쌓는 용량이라는 게 뭐야? 용적률이잖아. 쌓는 용량이니까 뭘 더해야 돼요? 받으면서 더하는 거니까 이걸 연면적이라고 하고, 연면적에 대한 비율이니까 곱하기 100 한 거란 말이야. 그럼 용적률이 250%란 말은 이 사람이 대지가 100평이 있으면 연면적이 얼마까지란 얘기예요? 최대 250평까지 살 수 있어요, 이 소리야. 다르게 얘기하면 대지 면적의 2.5배 쌓는다는 뜻이지. 대지 면적이 100평이니까 2.5배에서 250평 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60짜리가 몇 개 있어야 된다는 뜻이네. 60짜리가 여기서 4개 있어요. 4개 있고 더 있어도 돼. 자, 일단 4개를 일단 쌌어. 4개 쌌어. 이렇게. 4개 쌌어요. 4개 싸면 64. 그럼 24니까 얼마가 더 남았네. 그럼 여기다 조그맣게 10평 정도 더 질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는 건물 최대로 지면 60평에서 4층 짓고 조금 더 짓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 듣자마자 몇 평이야? 그거 4층 짓고 좀 더 짓겠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2종 일반 주거 건폐율이 뭐였더라, 이거부터 시작하면 너무 늦은 거예요. 이미 내 머릿속에 건폐율 용적률은 들어있으니까, 이거 다른 말로 봐보세요. 250 나누기 60 하잖아. 64 24 빼고 10% 남잖아. 맞죠? 그래서 64 24니까 4점 한 조금 4층 짓고 좀 더 짓겠구나. 그러니까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최대 층수 나와요. 64 24에 4층 짓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제 내가 여기다 건물을 졌는데 지금 바닥 면적이 여기는 60평인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화장실을 짓고 싶어. 화장실은 여기 화장실 바닥 면적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여기 이렇게 강의장 면적 있어. 강의장 면적 있어. 그럼 이 강의장 면적이 예를 들어서 40평. 여기 20평이야.
예를 들어서 10평이야. 더하면 얼마야? 그럼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은 몇 평이 되는 거야? 50평이죠. 그 저걸 불러야 될 거, 뭐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저걸 부를 때 요 바닥하고 요 바닥을 더하는 거니까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그래요. 그럼 바닥 면적 합계를 다른 말로 연면적이라고 하진 않아. 바닥 두 개 합했는데 이게 연면적이야? 두 개 합하면 이 바닥 면적 합계죠. 근데 앞에다가 한계동이란 말을 쓰잖아. 한계동의 바닥 면적 합계는 연면적. 연면적의 정의는 앞에 한계동이란 말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계동의 바닥 면적 합계를 뭐라 해요? 그럼 뭐야? 연면적. 근데 요거 두 개만 더하고 요거 세 개만 더하는 건 뭐라 그래? 바닥 면적 합계. 그래서 교재 보면은 바닥 면적 합계란 말을 쓸 때가 있고 연면적을 쓸 때가 있어요. 연면적을 썼다는 얘기는 그냥 한계동 다 더했다는 얘기고, 바닥 면적 합계란 말 나오면 부분 합인가 보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사람들이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 아니에요? 그러면 맞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계동의 바닥 면적 합계는 연면적이고, 그냥 바닥 면적 합계 그러면 부분합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럼 얘 바닥 면적 요걸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해서 외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외벽에 무슨 선이 있겠네? 중심선을 투영한 면적이니까 바닥 면적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래서 각층 바닥 면적은 구획만 되면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면적을 말한다. 이게 바닥 면적 정의예요. 그럼 여기 대지에다가 내 건물 짓 때 그럼 건축 면적이 뭐야? 그럼 건축 면적이란 가장 바깥벽을 먼 벽이라고 하지. 외벽의 중심선이 아까 있었죠. 외벽의 중심선을 하늘에서 뭐 한 거? 투영한 게 이게 건축 면적이고, 바닥 면적은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안에 부분도 있잖아. 그래서 얘는 각층이란 말 쓰는 거야. 각층 또는 일부마다 벽이 있으면 벽, 기둥이 있으면 기둥,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걸 뭐 한 거야? 수평 투영한 거야. 그러면 건축 면적은 한계동 가장 외벽이고, 바닥 면적 그러면 바닥 면적이 우리 여기 강의장 바닥 면적도 있고 사무실 바닥 면적, 옆에 스터디 카페 바닥 면적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랑 저거 두 개만 더하면 뭐라고 해요? 바닥 면적 합계. 표현할 때 그렇게 한다고. 그럼 하나 더. 그럼 시험에서는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중에 얘가 더 잘 나오거든요. 일단 시험에서는 바닥 면적이 좀 잘 나오고, 그다음에 대지 면적은 조금 전에 그림 봤을 때 얘가 대지 면적이 아까 100평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대지 면적 100평인데 이럴 수 있어. 이게 이렇게 굴곡이 있어.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가 제 땅인 거야. 그럼 건물을 짓 때 이렇게 건물 이렇게 짓죠. 이렇게 져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국물 계속 흘리게 만들어? 아니잖아. 그럼 얘는 이게 면이 대지 면적이 아니라 대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듯하게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져야 되지 이렇게. 그럼 이 경사지가 된 경우에는 하늘에서 뭐 해야 돼요? 투영해가지고 바닥에 그려진 면적, 이걸 건축 면적, 대지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똑바른 대지면 이게 대지 면적인데, 얘가 만약에 경사지가 되면 하늘에서 뭐 한 거? 투영한 거. 그래서 어디갔어? 다음 페이지인가? 거기 사진 내가 그려놨는데 여기 있다. 이거 보시면 얘 경사지 보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가 이렇게 해서 토지용계 확인서를 뜯으면 여기가 대지 면적이 140제곱미터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건축물 대장을 뜯으면 대지 면적이 뭐라고 써 있냐면, 건축물 대장에는 128제곱미터 이렇게 써 있어. 토지용계 확인서는 140제곱미터라고 토지 면적 써 있거든요. 근데 대지 면적에는 지금 현재 얼마? 그럼 얼마 차이가 나네? 12제곱미터는 왜 차이가 나냐? 얘는 대지를 하늘에 투영하다 보니까 요 면적이 128이 된 거야. 나중에 건축물 대장하고 토지대장이래. 토지용계 확인서 면적이 다르면 이거 왜 다른 거예요? 그러면 대지 면적은 하늘에서 뭐 하기 때문에 투영하기 때문에 면적이 작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숫자가 다르니까 어느 게 우선하냐 이게 아니야. 권리관계가 있을 때 등기부 등본 배우죠. 등기부 등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토지에 대한 토지 대장이 있어. 그럼 둘 중에 권리관계는 뭐가 우선하지? 권등기라고 배웠지. 권등기 따라하라고 맨날 하잖아. 그럼 권리관계는 등기가 우선하는 거야. 근데 면적은 어느 게 우선해? 표시사항이니까 누가? 응? 그러니까 표시사항이니까 등기부 등본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지적 대장이 우선한 거잖아. 근데 그거랑 다른 거라고 얘는 그냥 토지 면적은 140제곱미터다 맞아요. 대지 면적은 128제곱미터다 맞아. 두 개 뭐가 우선하냐가 아니라고 얘는.
얘가 우선한다, 쟤가 우선한다가 아니라 건물을 지려면은 얘를 깎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실제 토지 면적은 이게 토지 면적인데 건물을 질 때는 이렇게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깎아야 되니까 이게 투영한 면적, 요게 진짜 대지 면적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대지의 하늘에서 투영한 면적을 뭐라고 한다? 대지 면적. 그래서 여기 대지 면적이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정의가 그래요. 수평 투영 면적. 그럼 하나 더. 지금 건축 면적 정의했고 바닥 면적 했는데 여기 연면적 정의 봐볼게. 연면적은 뭐야? 연면적은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단어 뭐라고 그랬지? 이 한계동 요 단어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근데 시험장 가서 바닥 면적 합계는 연면적이다 이러면 안 돼요. 요거 두 개 더해놓고 연면적이라 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 항상 무슨 단어 있어야 돼?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 면적 합계로 한다. 그럼 하나 더. 건물을 지을 때 자, 여기 1, 2, 3, 4, 5 P1이야. 우리가 서서 이 건물 봤을 때 이 건물 몇 층으로 보이죠? 4층으로 보이지 지하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지하는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걔를 층수에 넣는다는 게 웃긴 거잖아. 그래서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서 층수 산정할 때 지하층 산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 아파트는 이쪽은 4층까지 있고 이쪽은 6층까지 있고 여기 8층까지 있는 거야. 이 건물은 몇 층 건물이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를 얘 어떻게 지려고 했냐면 원래 이렇게 지려고 했는데 1조 제한으로 잘린 거거든요. 원래 몇 층 지려고 한 거야. 그럼 얘는 8층 건물이라고 해야지 왜 이거를 가중평균에서 6층 건물이라고 하냐. 그래서 그럼 법에서 야 많은 층을 층수로 하고 요거는 많은 층이 몇 층이에요? 그럼 8층 건물에 8층 라인, 6층 라인, 4층 라인 하자. 그럼 이 건물은 몇 층 건물이다? 8층. 근데 시험장 가면 가중평균 하래요. 가중평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층이 여러 개일 때는 많은 층을 뭐로 한다? 층수로. 층의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면 4m마다 한 층으로 보거든요. 몇 m마다? 그럼 만약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가보셨죠? 이렇게 돼 있고 이 건물이 12m래. 이 건물 층수가 구분이 안 돼. 몇 층 건물이에요? 3층 건물이 이렇게 하겠대요. 4m를 하나의 층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애들이야. 근데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일단 대지 면적부터 할게요. 대지 면적 그러면은 일단 제외되는 부분이 있대. 자, 대지는 하늘에서 뭐를 한다? 수평 투영하는 면적인데 요 부분은 빼라, 요 부분은 빼라 해서 세 개를 빼고 특이한 거 하나를 또 빼요. 그래서 여기 건축선이라고 해서 건축법에 소요너비 미달, 소요너비가 우리 도로 소요너비는 몇 미터? 4m의 미달이 돼서 건축선이 뒤로 후퇴된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세 개가 하나 있고 지정 건축선은 이거는 도로로 쓰려는 게 아니라 미관 정비하려고 따로 건축선을 뒤로 후퇴시켜서 지정하는 거예요. 얘는 대지 면적에 뭐 한다고? 포함. 그래서 이게 시험에 좀 제일 잘 나와요. 그럼 건축선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잠깐만 이따가 좀 볼게요. 그리고 여기 2번에 얘가 딱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얘가 도로로 이렇게 편입이 된 거야. 자, 도로로 편입되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뭘로 수용당하냐면 도로 부지로 수용당해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 대지 면적에서 자, 도로로 되는 부분은 건축물을 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대지 면적이라는 게 건축이 가능한 면적을 대지 면적이라는데 대지 면적이 들어가면 안 되죠. 건축이 불가능하니까 여기는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럼 얘를 투영을 했을 때 이 부분은 대지 면적이 안 되는데요. 그럼 이 부분은 도로가 무슨 시설이냐면 기반 시설. 걔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군계획 시설. 그럼 도시공계획 시설이 결정된 요 땅에서는 도로라든지 공원이 있으면 요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게 4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지정 건축선은 포함한댔죠? 네. 그럼 이게 건축선이 뭐냐? 건축선을 가야 돼. 건축선부터 끝내버릴게요. 106페이지 가보세요. (106페이지) 가면 건축선이라고 있어요. 이제부터 그 건물 지을 때 우리나라는 이 법 규정에 맞게끔만 설계를 빼야 되는데 A 대지구 B 대지입니다. A 대지 B 대지인데 현재 도로 너비가 몇 미터네? 4m 도로인데 만약에 A가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져버리면 여기는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다 해서 얘 1m, 2m, 1m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건물이 튀어나오면 오다가 중간에 뭐가 나오네? 건물 나와. 그럼 넘어가요? 그럼 여기로 들어가면 누구세요? 그럴 거 아니야. 일로 가면 뒤에서 차가 오잖아. 아!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누구 하는데 통행하는데 얘가 불편 주잖아요. 그럼 이 건물이 나와야 돼,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법에서 건축이 가능한 한계를 선으로 그어주겠다예요. 그걸 대지하고 도로가 만나는 이 경계선을 건축 가능선, 한계선이라고 불러서 줄여가지고 너무 기니까 건축선 그런 거야. 그럼 건축선은 대지하고 도로가 만나는 무슨 선을 말하는 거네? 경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얘가 몇 미터 도로네? 그러니까 양쪽에 현재 여기가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4m가 소유너비가 안 되는 땅은 어떻게 할 거냐? 오른쪽 보시면 봐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미터 도로네? 그럼 2m 도로면은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얘 2m 도로야. 그럼 건물을 만약에 이렇게 줬어. 여기 한다. 2m 도로야. 그럼 이게 만약에 이 건축선이잖아요. 건물을 만약에 이렇게 바짝 붙여졌고 얘도 바짝 붙여졌어. 그럼 여기 사람이 지나가는데 지금 몇 미터 도로예요? 뒤에서 뭐가 와요? 그럼 슬슬 오면 내가 할머니야. 할머니면 빵빵해야 돼요. 할머니 천천히 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지. 그럼 얘만 기다려요. 뒤에 또 있어. 얘는 그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얘는 혼자 빵빵거리고 얘 왜 안 가냐? 뒤에 초보 운전 붙었다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불편하거든. 그럼 할머니가 중간에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 벽에 붙어야지. 벽에 붙어야지. 벽에 붙어. 그럼 여기 차가 지나가면서 바로 어떻게 해? 아!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불편하다 이거 몇 미터 확보해 줘야 된다. 2m를 더 확보해 줘야 4m가 되는 거니까 A하고 B하고 약간 손해 봅시다. 너도 손해 보고 나도 손해 보자 해서 그러면 여기 중심선을 거서 소유노비의 절반씩 후퇴해서 너도 이렇게 후퇴하고 나도 후퇴하면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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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되니까 몇 m 되겠네? 그럼 4m 되는 거네? 그럼 여기 라인은 건물 지어라, 건물 짓지 마라. 건물 짓지 마라. 그 건물 못 지면 대지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냥 대지 면적에 포함되어 대지 면적에서 제외해야 돼. 제외해야 돼. 그럼 여기가 몇 미터가 되네?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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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m잖아. 그럼 요 부분은 날아가잖아요. 그럼 9 곱하기 10 하면 그럼 얘는 대지 면적이 90제곱미터 된 거야. 대지 면적 얼마라고 됐어요? 90. 근데 얘는 지금 4m 도로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10이니까 대지 면적이 그럼 100이고 얘는 90이잖아요. 근데 똑같이 생겼어요, 땅이. 얘도 정사각형 10m, 10m 도로고 얘도 10m, 10m인데 도로 너비가 2m인 거기 때문에 내 땅이 얼마가 날아간 거야? 10제곱미터면 3평이거든요. 근데 평당 여기가 강남이야. 강남은 평당 3억 해요. 3억, 4억 해. 그럼 9억이 날아간 거야.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9억 너무 큰 금액을 썼나? 1,000만 원 할까? 9억이 날아갔다는 얘기는 땅 살 때 이 부분만큼은 싸게 사야지. 중개하시는 분이 이거 대지 면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한 평당 여기 3억인데 지금 10제곱미터 3평입니다. 그럼 4억 5천 정도로 서로 손해 보는 걸로 합시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4억 5천 싸게 사고 이 사람은 4억 5천을 좀 덜 받아야지. 그럼 4억 5천을 더 싸게 사줬으면 나한테 이 사람 중개보수 잘 줘요 먹고 도망가서 안 주려고 막 그래. 잘 주지. 그러니까 중개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야 이거 이 사람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 부분 대지 면적에 포함이 안 돼서 90제곱미터밖에 안 돼. 근데 실질적으로 100제곱미터잖아요. 근데 건물을 못 지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후퇴가 돼서 4m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니까 대지 면적에서 뭐 한다? 제외. 근데 하나 더 봐요. 얘랑 차이점 보시면 얘 뭔 차이점 있지? 제 왼쪽이 B가 대지였거든. 얘는 B가 대지가 아니라 지금 뭐가 흘러? 물이 흘러요. 아니면 철도가 지나갈 수도 있어. 뭐 철도가 지나가거나 뭐 경사진 거야. 그러면 여기로 후퇴가 되나 안 되나? 안 돼. 그러면 얘 2m밖에 안 되면 얘도 4m 확보를 하려면 얘는 중심선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천 경사지 있는 쪽 경계선에서 소유너비만큼 물러나야 돼. 그럼 여기 몇 미터가 물러나는 거네? 2m가 물러났으니까 얘는 지금 현재 이 부분 뭘로 쓰겠다는 얘기야? 도로로. 도로니까 얘 대지 면적에 산입한다.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몇 미터가 되네? 그래서 8 곱하기 10에서 80제곱미터 된 거예요. A 땅 다 똑같이 생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제일 먼저 뭐부터 보셔야 돼? 도로. 도로인데 몇 미터 도로인지 봐야 돼. 4m가 안 되면 내 땅 좀 들어가겠다. 이게 나와야 돼. 내 땅 4m가 안 되고 3m야? 그럼 나 0.5m 들어오겠다.
0.5m 뒤로 빼면 전체 대지 면적이 100이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80제곱미터죠. 근데 건폐율이 50%래. 그럼 58에 40제곱미터밖에 못 짓잖아. 근데 저 맨 왼쪽 거는 100의 기준이잖아. 그게 얼마죠? 50제곱미터. 얘는 몇 제곱미터밖에 못 짓고. 그러면 10제곱미터니까 3평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 대지 면적은 되게 중요한 거야. 예. 그럼 이게 후퇴 건축선입니다. 이걸 도로 소요너비 이달내서 양쪽으로 후퇴된 부분을 뭐라 그래? 후퇴 건축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박스 하나 보세요. 자, 봐봐. 지금 현재 얘가 몇 미터 도로냐? 5미터. 이쪽은 7미터. 그럼 일단 4미터 이상이네. 그럼 대지하고 도로가 만나는 요 경계선이 뭐겠네? 이 건축선이야. 그래서 얘가 건물을 이렇게 져놨어요. 건물을 바싹 붙여가지고 이렇게 져놨어. 이렇게 져놓은 거야. 전체 땅 중에 여기를 공지로 쓰는 거야. 주차장으로 쓰는 거야. 근데 여기 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차가 지나가요. 차가 앞으로 갈 때는 쭉 갈 때는 똑바로 갈 때는 괜찮거든요. 괜찮죠? 근데 이거 우회전해야 되는 거야. 우회전하려고 그랬더니 건물이 여기 있죠. 그러면 차가 돌 때 이렇게 돌면은 이렇게 옆에 돌면은 옆에 긁죠 여기. 차가 이렇게 돌면 여기 긁잖아. 건물 부딪히잖아. 안 부딪히려면 크게 돌아야죠. 크게 돌면 저쪽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얘가 와요. 회전 반경이 안 나와. 그럼 저거 불편한 게 세모 여기 모퉁이 있죠. 저 모퉁이 때문에 회전 반경이 안 나오니까 회전 반경을 만들어 줘야 교통소통이 원활하다. 그래서 법에서 그러면 여기 교차점에서 일정 거리를 물러난 다음에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해서 이걸 건축선이라고 하고 여기는 도로로 쓰겠다. 그래서 여기 삼각형 생긴 거죠. 도로의 뿔처럼 생긴 거잖아. 도로 가짜에 뿔각자 써서 가각을 없애야 되잖아. 자르는 걸 전제한다고 그래요. 그걸 가각전제라고 그래. 그럼 가각전제라는 거는 이 부분 삼각형을 없애버리면 얘가 차 회전할 때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잘라야겠다 해서 만든 거야. 그럼 얘 전체 면적에서 이 삼각형 부분의 면적은 빼야겠네. 그걸 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후퇴할 거냐 여기 2m 써 있죠. 이거를 법에서 공식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양쪽 도로가 넓을 때는 이걸 할 일이 없죠. 양쪽 도로가 넓어. 이게 막 20m 도로인 거야. 그럼 그냥 돌아 상관없지. 근데 이게 8m 미만이 됐을 때가 문제더라. 양쪽이 몇 미터 미만? 그래서 가각전제라는 건 전제가 양쪽 도로 너비가 8m 미만이고 만약에 우리 혹시 둔각이라고 들어봤죠? 도로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회전 반경이 안 나와 보이세요? 나오잖아. 근데 이게 각도가 줄어들수록 위험한 거잖아. 근데 그 각도를 잡으니까 120도 미만부터는 위험하더래요. 그래서 각도는 몇 도 미만이고 요 두 가지가 해당이 되면 요때는 가각전제에서 자르겠다. 그래서 공식을 줄 테니 이 공식에 넣어봐라. 이 공식이에요.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법조문에 있는 공식이에요. 법조문에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일단 얘 몇 도인지부터 보실래? 각도가 90도야. 각도 90도인데 그럼 90도인 경우는 얘가 공식을 만들 때 90도 미만에는 여기서 찾으세요 라는 뜻이고요. 90도 이상에서 120도 사이일 때는 여기서 찾으래. 그럼 몇 도라고 그랬어요? 90도면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서 찾으라는 거야. 뛰어야 되는 거리를. 한쪽 도로가 몇 미터였냐면 하나는 7이고 하나는 몇이었어요? 하나는 7이고 하나는 5잖아. 그러니까 7을 어디다 넣든 상관이 없는데 넣어볼게요. 7 넣어볼게. 자, 여기 7은 6m에서 4m 사이에 있어요. 6에서 8 사이에 있어. 그럼 여기가 7이잖아. 그럼 여기 가서 만나는 게 여기 만나잖아요. 하나가 몇 미터였지? 5m는 어디 있어? 위 아래. 아래. 그럼 얘가 가서 만나는 게 몇이야? 2m 뛰란 뜻이에요. 공식 준 거야, 이게. 그럼 2m 뛰어라. 알았어. 2m 뛸게. 그래서 얘가 2m 뛴 거야. 요 교차점에서 몇 미터를 뛰었어요? 뛴 다음에 요 점하고 얘 2m 뛰어서 요 점하고 만나는 요거를 연결하면 이거 건축선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너무 어려워? 직각 이등변 내가 수학하는 거 아니야. 그냥 면적이 얼마야?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럼 2 곱하기 2는 4잖아요. 4의 2분의 1은 그럼 얘 2제곱미터가 빠지는 거야. 그럼 얘가 200제곱미터였다. 그러면 가각전제에서 얼마 빠져요?
2제곱 빠져. 그럼 얘는 198이죠. 이게 시험 문제로 4번에 198 동그라미 치는 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럼 저 2m 후퇴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공식을 외워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식이 하기 싫다. 나도 하기 싫어. 4, 3, 3, 2, 3, 2, 2, 2. 여기 이제 각도가 90도 미만, 90도에서 120도 이상. 해당 너비가 8, 6, 6, 4, 8, 6, 6, 4, 8, 6, 6, 4. 여기서 찾는 거야. 이거 하기 싫어졌지. 이 공식을 어떻게 외울 거냐. 그래서 내가 결론 내린 거예요. 결론 내린 거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공식 보는 방법은 알아야 돼요. 그럼 공식 한번 봐보자. 그럼 현재 요 공식에서 얘가 만약 이거를 6m로 내가 바꿔볼게요. 6m로 바꿨어. 그러면 이제 아까 각도가 90도면 여기서 찾으랬죠. 그럼 하나가 7이고 하나가 6인데 7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만나는 거지. 하나 6이니까 얘는 여기 미만에 있어요? 이상에 있어? 가서 만나면 3이죠. 그럼 이게 3m로 바뀐다고. 그럼 얘 몇 제곱미터 빼야 돼요? 4.5 빼야지. 3 곱하기 3은 9. 9의 2분의 1 하면 4.5. 그럼 200에서 4.5 빼면 195.5제곱미터를 찾아야 돼요. 그럼 결론은 요 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맞죠?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 90도가 아니라 80도야. 그럼 80도면 어느 칸에서 찾아야 돼?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가 7이니까 7에서 여기죠. 하나가 6이다 그러면 6일 때 6이면 6 어디서? 여기서 만나지. 4죠. 그럼 얘 몇 미터로 바뀌는 거야? 4. 그럼 여기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다. 그럼 얘는 대지 면적이 얼마라고 해야 돼요? 190? 틀렸어. 왜 반말하는 거야 지금? 반말하는 거야? 괜찮아요. 나 막대해줘. 괜찮아요. 80도라서 안 돼요. 80도야. 80도잖아. 그러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가 80도잖아. 80도면은 이게 4하고 4잖아요. 그럼 4코사인 80도 계산할 줄 아세요? 4코사인 80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에다가 2차 방정식 풀어야 돼요. 그럼 시험 문제를 낼까 우리한테? 못 낸다는 얘기지. 그럼 결론은 80도 낸다, 70도 낸다. 못 낸다. 120도 낸다, 못 낸다. 못 낸다. 몇 도 낸다. 끝. 90도만 외우면 돼, 이제. 출제한 사람 90도밖에 절대 안 낼 거예요. 만약에 다른 거 내면 제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폭탄 들고 가가지고 던져버릴 거야. 예. 이거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듣기만 해도 짜증나는. 2차 방정식은 더 짱나잖아. 예. 그러면 결론은 90도밖에 안 줄 거니까 요것만 외우면 되겠네. 그럼 90도가 나오는 경우의 수 보시면 3이 많은 거야? 2가 많은 거야? 그럼 2 찍고 나오면 돼요, 시험장에서. 각도 90도 주면 2m 후퇴한 다음에 계산하자. 이렇게 하면 돼. 됐어요? 근데 미친 척하고 2가 안 나오고 3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럼 3이 나오려면 이 도로 너비가 언제일 때 3m가 나오는지만 알면 돼요. 봐봐요. 3이 나오려면 6하고 7하고 8인데 8m 정수로 나올 거야. 소점으로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6m하고 7m일 때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도 6하고 뭐예요? 7. 그럼 양쪽 도로가 6, 6이거나 6, 7이거나 7, 7일 때만 3m 후퇴예요. 요 3이 만나려면. 공식에서 찾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각도가 일단 90도 나올 건데 양쪽 도로를 봤더니 6하고 7이 써있네? 그럼 얘는 무조건 3m 후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라도 6m가 안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2m만 하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잡아봐. 요게 6m가 아니라 5m잖아요? 얘 무조건 2만 하게 돼 있는 이유가 5를 내가 넣어볼게요. 5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뭐가 와도 2야, 이거. 5 여기다 넣잖아요? 뭐가 와도 2야. 그러니까 한쪽 도로가 6m 이상이 하나라도 안 되면 무조건 2만 나게 돼 있어요. 공식에서는. 그럼 결론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네, 공식 써줄게요. 봐. 일단 가각전제 문제가 나오면 양쪽 도로 너비를 보는 거야. 각도는 몇 도로 나올 거다. 그럼 일단 2m 후퇴하는 거 아니면 3m 후퇴하는 거죠. 근데 3m가 나오는 거는 양쪽이 뭐뭐 이상? 66 이상일 때. 66, 67, 77일 때만. 그럼 하나라도 6 이상이 안 나오면 무조건 몇 미터다. 끝. 이걸로 기억하고 계산 문제 나오면 바로 풀면 돼요. 그럼 내가 계산 문제 한번 내볼 테니까 양반이 이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다.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 정도 수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10m고 정사각형입니다. 각도 90도야. 여기다가 숫자를 딱 쓰는 순간 대지 면적이 나오면 약간 머리가 나쁘진 않아요. 지금 내가 뭐 물어보냐면 대지 면적 물어보는 거야. 무슨 면적 물어본다고요? 대지 면적을 계산을 머릿속에서 숫자를 보자마자 몇 이렇게 나와야 돼. 그게 안 나오면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 소점에서 일정 거리 뛴댔잖아요. 그럼 일단 여기 도로 너비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만약 4야. 대지 면적. 98. 보자마자 98이죠. 98이 이게 안 나오면 천천히 해드릴게요. 천천히 해줄게. 네. 자, 하나가 6이고 하나가 4야. 그럼 하나라도 6 이상이 안 됐죠. 무조건 몇을 후퇴한다고? 2m 후퇴한다고. 요 2m하고 2m 연결한댔죠. 그럼 얘 면적은 얼마예요? 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제곱미터잖아. 2제곱미터니까 이 면적이 얼마야? 100제곱미터에서 얼마 빼는 거예요? 그럼 98이지. 내가 이거 숫자 쓰자마자 98이 딱 나온 사람은 공부 다 된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왜 안 줘줘? 이걸로 줘야 되나? 자, 해볼게요. 숫자 쓰는 순간 바로 대답 나와야 돼. 7하고 7. 대지 면적. 95.5. 곱하기 잘해야 돼. 양쪽이 66 이상이죠. 그럼 몇 미터 후퇴예요? 3m 후퇴한 두 점 연결하잖아. 3, 3은 9의 2분의 1은 4.5니까 95.5잖아. 97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지금 일단 요 3은 찾아낸 거야? 네, 77이니까 3이야. 67이면 3, 66이면 3, 6하고 4면 2, 6하고 5면 2, 4하고 6이면 2. 무조건 하나라도 6 이하면 무조건 2예요. 이해됐어요? 요거 이해됐으면 이제 다 풉니다, 이제. 그럼 이제 공식을 못 외우겠으면 일단 그렇게라도 하고 얘가 가각전제되면 요 부분은 도로로 쓰는 거니까 대지 면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대지 면적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그럼 아까 전에 양쪽 도로가 있을 때 이렇게 후퇴했던 요 부분 대지 면적 안 넣었죠. 경사지가 있어서 후퇴된 거 안 넣었죠. 가각전제로 삼각형 안 줬잖아. 요 세 개가 대지 면적 산입을 안 해요. 근데 얘는 오른쪽 거 요거는 지정건축선인데 봐봐. 지금 현재 몇 미터 도로예요? 4미터 도로인데 현재 4미터인 거야. 근데 도시지역에서 여기를 미간을 정비하려고 야 여기가 원래 건축선인데 야 여기 뒤로 좀 물러서 여기다 건축선으로 하자라고 지정한 거야. 여기는 도로로 쓰려고 한 게 아니라 건물을 뒤로 밀어서 미간을 정비하려고. 그럼 도로로 쓰는 거가 아니란 얘기는 얘는 대지 면적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대지 면적에 그래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0 곱하기 10에서 대지 면적이 얼마야? 100제곱미터인데 시험장 가면 이거를 2m 후퇴한다고 해서 80제곱미터라고 나오면 야 이건 지정건축선이잖아. 지정건축선은 도로로 쓰려는 게 아니라 미간만 정비하려는 거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 그대로 뭐 한다? 포함한다. 그래서 요거 도로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건축선은? 이걸 도시지역에서만 따로 정할 수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만. 도시지역 몇 글자예요? 4m 이내로만 따로 정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4m 이내로 따로 정했을 때 2m로 정하든 3m로 정하든 최대는 4m인데 지정하더라도 그 지정 건축선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그대로 뭐 한다? 포함한다. 그거 하나 기억하면 돼요. 그럼 이제 면적 관련된 건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얘는 대지 면적이 얼마예요? 그럼 10 곱하기 10이니까 뭐야? 근데 이걸 80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얘는 후퇴 건축선이에요? 아니잖아. 3m 도로잖아. 지정 건축선이니까 지정 건축선은 대지 면적에 그대로 포함시키겠다. 됐어. 이게 건축선 아까 이게 원칙이었고 2m, 2m일 때 양쪽에 대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 약간 후퇴된 요 두 개랑 가각전제했던 거 있죠. 가각전제했던 거 대지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근데 뭐는 산입한대? 지정 건축선. 그럼 이제 봐보자. 어, 102페이지로 돌아오세요. 102페이지로 돌아오시면 봐봐. 건축법 규정에 따라 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사유로
건축선이 정해진 거, 이거 후퇴 건축선이죠. 후퇴된 부분은 뭘로 쓰는 거니까, 도로로 쓰는 거니까 그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정 건축선은 대지 면적에 도로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걔는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 그리고 내 땅의 일부가 공원으로 들어가면 이거 나중에 수용당할 거죠. 그래서 도시공객 시설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그래서 이게 포함되지 않는 거 세 가지 기억하고, 단 시장 등이 지정을 했어. 어느 지역에서만. 도시 지역에서 4m 이내로 따로 지정한 건축선은 대지 면적에 포함이 된다.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언더스탠드 된 거죠? 예. 그럼 이제 대지 면적 끝난 거예요. 끝났고,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한 건데, 이게 만약에 집 표면에서 1m 이하 부분이 있으면은 얘는 뭐 한대? 제외하겠다. 제외 대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야. 이거 있는데 혹시 옛날 어렸을 때 우리 단독대 살 때 보면 이렇게 계단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 들어갈 때 계단 올라간 다음에 여기 무슨 화분 있으면 거기서 열쇠 빼가지고 여기 들어갔잖아. 근데 거기 막 여기 열쇠 없으면 엄마한테 뭐라 하잖아. 바깥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거 봐봐요. 하늘에서 투영하게 되면 이 부분이 나올 거 아니야. 이거 건축 면적에 넣어야 돼, 빼야 돼. 그 기준을 한 거야. 이건 건축물로 쓰려는 게 아니잖아. 그럼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 표면에서 여기 1m 이하로만 하게 돼 있어. 그래서 1m 이하 부분은 산입을 안 하겠대. 1m 이하죠. 이건 산입 안 하겠다. 지금 말한 게 그거야. 집 표면으로부터 1m 이하 부분은 뭐 하겠다. 제외. 그리고 다중이용 업소의 비상구로 만든 폭이 2m 이하의 5개 피난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냐면 요 계단 본 적 있어요? 지금 현재 이 건물 보면 여기가 그름 이렇게 된 거 보이죠? 그름 있죠 이거. 그 전에 건물에 저기 없었다는 거야. 근데 길을 만들어낸 거지. 이게 뭐냐면 옛날에 2004년 4월 달인가 그 전에는요. 화재가 나더라도 보통 피난 계단이 여기 하나 있어. 가운데 중심에. 계단이 이렇게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옆에 있고. 근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인데 이게 계단이 딸랑 하나 있으니까 나중에 화재가 났을 때 대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피난 계단까지 포함해서 2개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법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거는 옛날의 건물이거든요. 2004년 이전 건물. 그럼 걔네들도 적용을 하겠대. 그럼 계단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계단을 바깥에도 만들어야 되니까 뭐를 뚫어요? 벽을 뚫는 거야. 그래서 점프해서 죽어버리는데요. 중간에 계단 만들어야 돼. 계단 만드니까 탕탕탕탕 하는 계단 만든 거야. 그럼 이 부분이 만약에 건축 면적이 딱 맞춰서 건폐율을 줬으면 이 건축 면적에 들어가면 건폐율 초과되잖아요. 그럼 이건 건축 면적에 포함해야 돼? 제외해야 돼? 제외한다고 했더니 이것들이 이거를 이따만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걸 또 나중에 써. 그러니까 안 되겠다. 폭 2m 이하로 해라. 이렇게 됐어요. 폭 몇 m 이하로? 그래서 여기 다중이용 업소에 비상구처럼 쓰는 폭이 얼마 이하에 2m 이하 5개 피난 계단은 건축 면적에서 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2004년도 이전의 건물들은 계단이 2개가 아니라 바깥에 하나 더 있어요. 피난용으로 쓴 거야. 여기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법에 미끄럼되는데 2m 폭이 이하짜리 미끄럼되는데 이건 뭐냐면 혹시 그 유치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뽀로로 안경 썼죠 이렇게. 선글라스 썼나? 이거 쓰네 있잖아 이거. 고글 쓰네 있잖아 이렇게. 이거 벗으면은 유재석까지 생긴 거 알아요? 뽀로로 있고 뽀로로 유치원이야. 근데 1층에도 애들이 있고 2층에도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화재가 나잖아. 화재가 나면 애들은요 불을 겪어본 적이 없잖아. 걔네들이 특징이 뭐냐면 숨어요. 장롱으로 들어가. 죽겠다는 얘기야 그냥. 1층으로 피난층으로 내려가서 바깥으로 나와야 되잖아. 안 내려와. 여기서 태어나서 불 처음 봤잖아 지금. 장롱에 들어가서 불났다 뭐 이럴 거 아니야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처가 안 되니까 야 그러면 여기 위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끄럼대를 만들자. 그럼 애들은 불나면 이걸로 쏙 빠져나오면 되죠. 그러면 좀 안전성 있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거를 건축 면적에 넣으면 애들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건물 짓는 애가 이 건축 면적 들어가면 안 질 거 아니야. 그럼 얘네 건축 면적에서 뭐 해주겠다.
제외해 주려고 했더니 또 이걸 또 엄청 크게 짓네. 폭 2m 이렇게 한 거야. 사진에 보면 이거 이 2층에 영유아 그 유치원 하는 거야. 여기 이렇게 해서 계단하고 미끄럼돼 있죠. 이 부분은 수평 투영할 때 건축 면적에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이 뜻이에요. 이해된 거지? 네. 그리고 지상의 보행 통로, 차량 통로,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지하 출입구 상부, 폐기물 보관함, 지하 주차장, 요거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는 포함하지 않는다 해서 제외한다고 써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했던 그림이 요 그림이 아까 계단이 있을 때 아까 위에서 높이 몇 미터 이하 1m 이하는 이 부분은 뭐에 안 들어가요?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가. 그리고 혹시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거 본 적 있죠? 이거 본 적 있어요? 여기 위에 올라가면은 지붕 있죠? 그럼 이게 투영하게 되면 저 부분을 건축 면적에 넣으면 애들이 이걸 만들기가 애매하잖아. 이거는 건축 면적에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건축 면적에 안 넣겠다. 말뜻 이해된 거죠? 네. 그럼 여기 지상층의 보행 통로는 뭐냐면 혹시 현대백화점이 이렇게 큰 게 하나 있으면 여기 주차장이 하나 별도로 벽안으로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차도 들어가면 이렇게 빙글빙글 들어가는데 근데 여기서 나와서 얘네가 나와서 일로 가면 불편하잖아. 중간에 이렇게 통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 본 적 있죠? 그럼 이 통로는 하늘에서 투영하게 되면 이 부분은 건축 면적에 안 넣겠다. 지상층의 보행 통로라든지 이런 거는. 그리고 차량 통행, 뭐 지하 주차장 경사로 지하에서 올라올 때 계단 올라올 때 여기 비 안 맞으려고 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은 건축 면적에 안 넣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단지 안에 생활 폐기물 보관함이라고 아파트 가면 폐기물 보관함 있죠. 옷 수거함 있고 걔네 그 바닥은 주거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지어. 건축 면적에 안 넣게 그냥 많이 지라고. 생활 폐기물 보관함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건축 면적에 산입 안 하는 거고 지금 하는 건 무슨 면적이었어요? 이제 바닥 면적이 더 잘 나온댔죠. 바닥 면적을 다 더한 합계를 뭐라고 그랬지? 연면적. 그럼 연면적에 들어가면 용적률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많이 지라고 하는 것들은 바닥 면적에 넣어줘야 돼, 빼줘야 돼. 그래서 바닥 면적에서 제외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필로티라는 게 뭐냐면 이게 프랑스 말로 필로티스에서 기둥이란 뜻이거든요. 말뚝같이 생긴 거를 우리 뭐라고 그래? 이걸 필로티스라고 그래요. 원래 건축이 프랑스어에서 많이 왔어. 건축에 쓰는 용어가 프랑스에서는 그 말뚝을 필로티스라고 하는데 그 필로티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일본을 거쳐서 왔잖아. 일본 애들이 발음이 좀 약간 짧아요. 삐로띠 이래요, 걔네들. 필로티스를 삐로띠라고 그래. 일본 애들 발음이 좀 약간 짧잖아. 쪼꼬라또 오래 그러잖아. 우리 쪼꼬레이라고 하잖아. 그냥 초콜릿도 오라 그러잖아. 걔가 발음이 안 돼서 그래. 그래서 필로티라고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필로티 이렇게 쓰는 건데 영어로는 필로티예요. 필로티. 근데 얘네들은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지만 밑에 주차장 쓰는 거 있죠. 이거 주차장으로 이렇게 쓰는 거. 이걸 바다 면적에 넣어야 돼, 빼야 돼. 공동주택에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통행로로 쓰는 거 이건 바다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당해 부분이 공중통행, 차량통행, 아까 주차장 있었죠. 공동주택 1층에 있는 거는 바닥 면적 산입 안 하겠다. 그리고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이거 어디서 본 거냐면 옥상에 가면은 아파트 사신 분은 알 거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 위에 엘리베이터를 올리는 동력기가 있어요. 여기 모터 있는 거 얘가 돌리는 거야. 그럼 요거를 승강기 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거용으로 쓰는 겁니까? 그럼 이 바닥 면적에서 포함해야 돼, 빼야 돼? 그리고 계단탑이라는 거, 옥상 올라올 때 계단 있죠. 요 계단탑도 포함하면 안 되지. 그래서 승강기탑, 계단탑, 뭐 장식탑, 옥탑인데 요거 1.5m 이하의 다락이라고 하는데 요즘 MZ는 다락이 뭔지 모를 거예요. 저도 다락을 한 번은 봤어. 다락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방에 있는데 옆에 좀 일어서면 문이 하나 있어. 문을 딱 열면 창고같이 해서 조금 쓰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옛날에는 건물 안에 보관용 창고같이 쓰라고 만든 거라 얘는 높이가 너무 높아버리면 애들이 이거를 또 변형해서 쓰잖아. 그래서 법에서 1.5m 이하면 바닥 면적에 안 넣겠다고 했어요. 몇 미터? 1.5m 다락은 안 넣어. 그랬더니 요즘에는 경사지붕을 하잖아. 경사지붕을 할 땐 평균 높이가 얼마? 1.8 이하면 요 다락은 바닥 면적에 안 넣어요. 만약에 바닥 면적에 넣으면 한 층을 더 짓지. 한 층을 더 짓는 게 낫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다락 올라가면 똑바로 쓸 수가 없는 이유가 좁아. 1.5m로 돼 있어서.
근데 그거는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좀 약간 그 창고 공간으로 좀 쓰라고 준 거라. 다락 같은 경우는 몇 미터? 1.5. 경사 지붕은 그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이게 뭐냐면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알 거야. 아파트 밑에 이렇게 해놓고 지하에 가면 기계실 있거든요. 기계실 같은 거 있어. 전기실 이런 거 있어. 근데 얘네들이 지하에 있으면은 지하는 약간 습하거든요. 습하면 스파크가 많아서 이제 이게 누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럼 이거를 지하에 넣는 게 좋아요? 위에 올리는 게 좋아? 올리는 게 좋은데 이걸 올리잖아요. 그럼 요 부분이 바닥 면적이 들어가면 이 부분만큼 아파트 못 팔아먹잖아. 못 팔아먹잖아. 그러면 요 부분은 지상으로 올리면 바닥 면적에서 빼줄 테니까 이만큼 더 줘서 팔아먹어라. 그럼 애들 위로 올라오려고 할 거 아니야. 여기다 적용하면 좋은 거죠. 어린 놀이터 하면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권장 사유로 무슨 면적에서 빼줄게. 바닥 면적에서 빼줄게 나온 거야. 여기. 지상에 기계실이나 전기실을 갖다 넣었다. 어린이 놀이터 적용해서 생활 폐기물 보관함을 넣었다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권장하는 권장 사유예요. 그리고 아까 다중이용 업소, 아까 건물 2004년도 이전 건물은 중간에 옆에다가 계단 만들었었죠. 탕탕탕 성룡 맨날 여기서 싸움 하는데. 그럼 이 계단 있잖아. 이건 건축 면적에도 안 넣으면 어디에도 안 넣어야 돼? 바닥 면적에도 안 넣어야지. 그래서 얘는 1.5, 폭이 1.5m일 때고 얘는 2m잖아요. 이건 뭐 큰 의미는 없어요. 폭을 줄이겠다 이 뜻이니까. 그리고 영유아 부유법 아까 미끄럼되는 건축 면적 안 넣었죠. 어디에도 안 넣어야 돼? 바닥 면적에도 안 넣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옥상 5개 지하에 설치한 물탱크가 있는 공간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 면적에서 빼주겠다. 그리고 정화조 이런 것도 바닥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특이한 별도 규정이 하나 있는데 이 별도 규정이 좀 헷갈려요. 별도 규정. 별도 규정. 건축법을 그림을 그리면 금방 이해되는데 그림을 안 보면 좀 헷갈려가지고. 벽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혹시 본 적 있나요? 주유소 같은 거. 이게. 이런 거 본 적 있죠? 여기 주유기가 보통 몇 대 있지, 여기? 6대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6대 이상 안 되면 허가 안 해줘. 가끔가다가 3대 있잖아? 그럼 위에 있어. 지붕에서 내려온 걸로 3개 있어요. 그러니까 6대 이상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주유소 업을 하려면. 그러면 얘 바닥 면적 계산할 거거든요? 이게 바닥 면적이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버리면 차가 못 들어가잖아. 그럼 벽이 없죠. 기둥도 겉에 없잖아. 이런 애들은 그러면 바닥 면적을 이거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얘네가 그러면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으로 가. 우리나라는 처마 높이가 1m까지 나와도 되거든요. 처마 높이 몇 미터 나와도 돼? 그럼 끝에서 1m를 물러나고 1m 물러나고 1m 물러나고 1m 물러나. 그럼 이 부분은 처마로 봐주고 위에서 투영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투영되면 이 부분이 바닥에 나오겠지. 이걸 바닥 면적이라고 하겠대. 계산할 때. 바닥 면적. 이게 컨티레버 구조라고 해서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 지붕에서 몇 미터를 후퇴한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계산해라. 수평 투영해서 이 1m 후퇴한 부분 투영하라 이 뜻이에요. 이거는 주유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노대가 뭐냐면 건물이 있는데 튀어나온 걸 노대라고 그래요. 우리 보통 튀어나온 게 발코니 같은 거 튀어나오잖아요. 걔네 면적을 계산할 때는 외벽의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빼고 나머지를 바닥 면적에 산입한대. 뭐라는 거야? 몇 미터까지 공짜란 뜻이에요? 발코니는 1.5m까지 나와도 된다 이 뜻을 저렇게 말해서 써놓은 거야. 여기 6층인데 6층에 여기가 이렇게 해서 뭐가 튀어나오냐? 이게 발코니가 튀어나왔어. 근데 여기 2m 튀어나온 거야. 2m 튀어나왔어. 여기 접한 길 가장 긴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면적이 L 곱하기 2m죠. L 곱하기 2m 하면 발코니 면적이잖아. 근데 이거는 발코니를 왜 만들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
혹시 공동주택 아파트 보시면 아파트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있죠. 이렇게. 이거 우리 뭐라고 하죠? 발코니야. 왜 발코니가 나왔냐면 아래층에서 불이 난 거야. 불이야! 불 났어. 불 나면 불이 옆으로 가요? 아래로 가요? 위로.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붙어버릴까 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화재가 막 번지는 걸 막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밑에서 올라오는 그 화재 열기를 막으려고 해놓은 건데 그럼 이거는 건축 바닥 면적에 넣으면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안 넣는다 했더니 이것들이 바닥 면적에 안 넣는다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는 30평인데 여기가 50평이야. 밤에 여기서 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1.5m 정도까지만 나와라. 몇 미터까지 나오라고요? 여기 1.5m야. 그럼 1.5m까지는 나와도 돼. 근데 1.5m를 넘는 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을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발코니가 다 몇 미터인 거야? 1.5m야. 2m가 안 돼 이제. 예. 그럼 잘 봐봐요. 그걸 말로 써야 되잖아. 그럼 이게 노대니까 노대 면적 있죠. 노대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의 길이에 1.5를 곱한 값을 뺀 나머지를 바닥 면적 산입한다. 이 소리야. 외벽의 접한 길이에 1L에다가 1.5를 곱한 값을 공제하면 나머지를 바닥 면적 산입한다고 그랬죠. 결론은 나머지가 없으면 산입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몇 미터까지 공짜. 1.5m까지 공짜란 말을 저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됐어.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건축 면적까지 했고 바닥 면적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우리 연면적 그러면 물어봐야겠다. 자, 건물을 졌는데 예. 지하층은 많이 하라고 할 것 같아요? 많이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많이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왜 지하를 안 파는지 아세요? 이게 돈도 많이 드는데 뭐가 나올지 몰라서 그래. 땅 파다가 유물 나오면 얘는 이제 인생 끝난 거야. 신받다가 아니라 그냥 문화재청에서 발굴 금지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10년, 20년 동안 묶인 땅도 되게 많아. 그래서 옛날에 건물 짓 때 다 낮에 팠어요? 밤에 팠어요? 밤에 다 팠어요. 아무 유물 나올까봐. 특히 저기 몽촌 토성 이런데. 풍납동 아세요 혹시? 풍납토성 가면 올림픽공원 그 근처가 옛날에 그 백제의 도읍지야. 그 몽촌이. 그러니까 옛날에 백제가 한참 커서 올라올 때 잠시까지 올라왔거든. 그때 수도였었어요. 그래서 땅 파면 왕이 쓰던 물건들 되게 많이 나와요. 거기서 그거 나왔다 그러면 이제 땅 파다가 스탑이라 그 동네는 문화재 보호구역이야 지금. 그래서 거기다 아파트 못 지니까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은 기존의 것들만 있고 지금은 인허가가 안 나와요. 근데 그런 애들인데 그러면 잘 봐. 땅 파다가 유물 나왔네 이거. 그럼 정지되죠.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건축비도 많이 들고. 근데 화재가 나거나 뭐 지진이 나거나 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방공호를 쓰던 거라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해줘요. 이거는 아무 상관없고 우리 규제 안 하겠다. 지상만 규제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자,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입니다. 3층 건물입니다. 바닥 면적이 현재 다 각각 100이야. 자, 일단 이 건물은 몇 층 건물이고 3층에 지하 1층짜리 건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연면적은 얼마예요? 연면적. 연면적이란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한다. 얼마예요? 연면적. 400이잖아. 연면적 400이야.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그때는 300이라고 해야 돼요. 제가 묻는 단어를 잘 들으셔야 돼. 연면적은 얼마? 400. 용적률 계산할 때 용적률은 어디서 쌓는 거를 얘기해요? 지표 위에서 쌓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지하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용적률 산정할 때 다음은 연면적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 뭐 제외한댔어요? 지하층. 그리고 지상에다가 여기 주차장 같은 거 설치하잖아요. 주차장 많이 하라고 조금 하라고. 많이 하라고 이거 빼준대요. 지상에 뭐예요? 주차장. 빼주고 이게 초고층 건물이면 초고층 건물인 경우에는 중간에 피난 안전구역 만들어야 되거든요. 많이 하라고 조금 하라고. 피난 안전구역 빼주겠다. 그리고 이게 만약 경사지붕이야. 초고층인데. 그럼 경사지붕이면 여기 헬리포트 못 그리거든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경사지붕 아래다가 대피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요 대피 공간 많이 하라고 조금 하라고. 바닥 면적 빼줄게. 대피 공간. 줄여서 대피주지라고 그래요. 뭐라 불러요? 대피주지. 대피주지 네 가지는 뭐 계산할 때 뺀다. 용적률 산정할 때 뺀다 해서 얘는 시험 문제가 다 계산 문제로 나와요. 시험 문제 다 계산 문제로 나오니까 그 정도는 봐두셔야 돼. 그럼 그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지하층 아까 지하층 그러면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이 얼마 이상? 2분의 1. 그래서 키워드가 평균 높이예요. 키워드 뭐야? 평균 높이가 층이 얼마 이상 들어가면 2분의 1 이상 들어가면 뭐라고 하고? 지하.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연면적에는 산입한다. 단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그게 이제 제일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거 보고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자, 물어볼게요. 이 대지 면적은 얼마라고 써있어요? 100. 그리고 지상에 몇 층? 2층. 지하에 2층. 이게 베이스란 뜻이에요. 지하 베이스. 그러면 바다 면적은 다 50으로 똑같아. 자, 몇 층 건물? 2층 건물의 지하 2층. 연면적은? 연면적 200.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100. 100이죠? 1층을 전부를 필요티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 빼야죠. 바닥 면적에서 뺀댔잖아. 그럼 얘는 한 층 더 올릴 수 있는 거네. 네, 됐어. 하나 더. 대지 면적은 대지 수평 투영 면적인데 아까 바닥 면적은 층마다 있고 부분마다 있어서 각 층 일부마다 구획된 구획이 있으면 구획의 중심선으로 수평 투영한 면적을 말한다. 바닥 면적 몇 개 있어요? 4개. 근데 건축 면적은 하나죠. 외벽에 무슨 선? 중심선. 둘러싸인 부분으로 수평 투영한 면적에서 1층에 있는 50제곱미터 건축 면적이야. 연면적은 다 더하는 거죠. 얼마야? 200. 200. 50이 4개니까. 지하부터 지상까지 다 더하되 아까 용적률 계산할 때 대피, 주지 4가지는 계산 안 해요. 대가 뭐였지? 대피 공간, 피난 안전구역, 지상 뭐예요? 주차장, 지가 뭐예요? 지하층. 이 4가지는 빼고 계산해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건폐율이 120%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 건폐율이 120%면 내 땅에 100% 짓고 남의 땅 20% 줬다는 얘기예요. 사기꾼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건폐율은 100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용적률은 쌓을 수 있는 거니까 100, 200, 300, 1500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건폐율이 90%가 우리나라는 최대입니다. 중심 상업지역만. 됐고. 보자. 요거 아까 전에 그림 봤던 거 중에 요게 여기 지금 현재 벽 없고 기둥 없지 바깥에. 그럼 얘는 잘 봐. 여기가 요만큼이 바닥 면적이다 그러면 안 되고 어디로 올라가서. 그래서 아까 몇 미터를 후퇴해서 1m 후퇴한 부분으로 수평 투영한 면적이죠.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가서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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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후퇴한 이 부분을 투영해서 이걸 바닥 면적을 한다 이 뜻이에요. 됐어. 보통 우리가 발코니라고 하고 베란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거 헷갈리게 하거든요. 혹시 발코니가 어디서 나온 어원이냐면 로마 시대 황제가 사람들을 만나려고 커튼을 열고 나오는 데 있죠. 그걸 발코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외벽에서 이렇게 해서 기존에 외벽인데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온 데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외관 있고 여기서 손 흔들고 막 있던 거 왕관 이렇게 쓰고 로마 황제가 저걸 발코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발코니가 나왔냐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 막으려고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나온 게 발코니예요. 그 아파트에 1.5m 튀어나온 걸 뭐라 불러요? 발코니인데 그걸 베란다라고 하면 안 돼. 베란다는 아래층 바닥 면적이 이만큼인데 위층 바닥 면적이 이만큼이야. 차이로 남았죠. 남은 거 이거를 베란다라고 그래요. 이거 1.5m 튀어나온 거는 발코니야.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 있나? 있어요? 근데 아파트 사는데 할머니가 야 베란다 가서 사과 좀 갖고 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 아파트는 뭐가 없어요? 베란다가 없어요. 발코니야 그거. 못 알아들었네. 이게 베란다라고. 베란다는 아래층 바닥 면적, 위층 바닥 면적 차이로 남는 공간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이 부분에서 애들이 대부분 뭐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거 있죠. 여기 들다가 뭐가지 걸려 죽고 하는 거 있잖아. 요거는 뭐야? 베란다야.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창문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발코니는 이거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발코니는 뭐 몇 미터까지 공짜. 1.5m까지 공짜고 얘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하면 불법 건물이 되는 거고 얘는 불법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발코니 확장이라고 해야지 베란다 확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발코니하고 베란다를 구분을 못해서 베란다 확장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 사람하고는 밥도 같이 먹어서 봐요. 재수 못 붙어요 이런 거. 아파트에 사시는 분 베란다 있어요 없어요? 근데 또 내일 아침에 가면 베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란다는 이거 약간 튀어나온 거 있죠. 이거 배가 나왔다 해서 베란다라고 그래. 예. 이거는 튀어나온 1.5m 튀어나온 거는 발코니. 여기 1층에다 올려놓은 거 이걸 테라스라고 그래요. 테라스. 그리고 테라스 살짝 올려놓은 거. 이거 그 뭐지? 1층 건물에서 살짝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 있죠. 이렇게 나온 건 데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안에 문 열어갈 때 이거는 포치라고도 하고 하는데 법상에서 이 발코니랑 이 베란다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 물어보는 말에 대답하셔야 돼. 이거 뭐라고 그래? 무슨 헷갈리겠죠? 이거 뭐라고 그래요? 베란다. 이거는 발코니. 이거는 데크. 이거는 뭐야? 테라스. 이거는 옥상 광장이라고 그래요. 그걸 법에서 그렇게 표현하기로 했다고. 됐고. 뒤로 하나 넘기시면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거 나오면 틀리라고 하는 문제로 나오는데 이 말 뜻이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우리 아파트 가시면 이게 아파트 멀리서 보면 이게 옥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거든요. 이게 뭘까 이거? 승강기 탑이에요 저게. 그럼 저 아파트는 메트로 라인까지 있다는 얘기야? 4호까지 있다는 얘기야. 아니 여기 엘리베이터잖아. 101호하고 102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도 엘리베이터니까 103하고 104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메트로 라인까지 있겠네. 저거 보고 4호 라인까지 있겠구나. 저 평수 크겠다 작겠다. 크겠죠. 50평형대. 3개 있으면 34평형대, 32평형대. 보여줄게. 제 카페 들어와 본 적 있어요? 카페 들어와서 커피도 한잔 하고 하세요. 네. 못 알아듣는구나. 다음 지도 가가지고 그 하늘에서 보는 아파트들 보면 이 아파트죠. 이 아파트 멀리서 한번 봐볼게요. 지하로 가면 어떻게? 보이세요 이거? 메트로 라인까지 있겠네. 6호 라인. 저 30평형대. 전용 면적 85점 84형. 여기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 106호 이렇게 있는 거야. 요걸 뭐라 그래? 승강기 탑. 저거를 어떻게 얘네들이 했냐면 승강기 탑은 바닥 면적에 산입해 안 해? 안 하니까 이것들이 이거 엄청 크게 짓는 거야. 엄청 크게 져가지고 승강기는 요만큼 있고 나머지를 옥탑 같이 이상하게 쓰는 거예요. 불법으로 막 쓰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법에서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러면 전체 건축 면적 중에 얘가 차지하는 면적이 클 필요는 없잖아. 8분의 1보다 작게 져라. 8분의 1보다 작게 지면 얘는 높이의 층수에 안 넣겠다는 거야. 이 건축 면적 있어, 바닥 면적이 건축 면적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 합계가 8분의 1 초과해 버리면 저 높이에도 넣고 층수에도 다 넣어버리겠대요. 봐볼까? 너무 가까워서 안 되겠다. 멀리서 봐야겠다. 보이 승강탑. 얘네들 높이가 다 똑같죠? 왜 똑같냐면 12m야 다 쟤네가. 이 높이가 다 12m라고. 왜 12m냐면 8분의 1 이하로 하면 바닥면적이 안 는다고 했어. 그랬더니 이것들을 8분의 1로 해놓고 엄청 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8분의 1 이하로 하되 12m까지는 높이 안 넣겠다. 12m를 넘으면 높이에 산입하겠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법조문에 보세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승강기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승강기탑이야. 맞죠? 승강기탑, 옥탑 이런 것들을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 수평, 투영 면적 얘네들 합계 있죠. 합계가 건축 면적의 얼마 이하면 8분의 1 이하면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 넣고 12m 이하 부분은 빼주겠대요. 몇 미터까지 올라가도 된다는 얘기야? 12m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2m를 넘는 경우란 얘기는 그 윗부분을 넘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봐봐요. 원래 높이가 지표면에서 상단까지를 높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원래 높이인 거야. 높이인데 이 옥상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 있죠. 이 면적이 건축 면적 있을 거 아니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높이에도 안 넣고 층수에도 안 넣겠다 했어요. 그러면 얘 크게 해야 된다, 작게 해야 된다. 그 우리나라에 옥탑방 가면 옥탑방이 넓어요, 좁아요? 그 건축 면적의 8분의 1 되고 나머지가 다 공지야. 8분의 1 넘으면 높이도 넣고 층수도 넣으니까 한층 더 지는 게 낫지. 그러니까 다 8분의 1 이하로 돼 있거든요. 그럼 8분의 1 이하면 높이 층수 안 넣는다 했더니 이것들이 이걸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거야. 몇 미터까지 안 넣겠다. 12m까지는 높이에 산입을 안 하고 이거 몇 미터죠 그럼? 18m잖아. 30m면. 그럼 이건 높이에 산입을 하겠대요. 그럼 40에다가 18 더하면 얼마지? 그래서 높이가 58m 이렇게 된 거야. 말 이해됐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8분의 1보다 크게 져버렸어. 그럼 높이에도 넣어버리고 충수에도 넣어버리겠대요. 그럼 얘 높이가 얼마야? 더하면 얼마야? 8분의 1 초과해버리면 70m 해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층수에도 넣어버리고. 그럼 저럴 바에 한층 더 지는 게 낫지. 그럼 이걸 가지고 일단 법에서 정해놨는데 8분의 1 기준을 이거를 6분의 1로 바꿔주겠대. 그럼 8분의 1을 6분의 1로 바꾸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완화해 준 거예요? 강화한 거예요? 완화해 준 거야. 옛날에는 8분의 1까지만 하라고 하더니 이게 전용 면적 85 이하짜리 아파트면 이거를 6분의 1까지 더 짓게 주겠다. 6분의 1이 좀 더 큰 건 알죠? 그때 빈대떡 8조각을 하나 먹을 때가 커요? 6개 중에서 하나 먹는 게 커요? 6개 더 큰 거잖아. 더 크게 지게 해주겠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봐봐. 얘네 둘은 지금 현재 승강 인터뷰 3개가 있어. 3개가 있는데 만약에 2개가 있는 애였어. 근데 50평형대예요. 50평을 절반 줄이면 어떻게 되지? 25평이야. 그래서 승강이 더 있어야지 위에. 그럼 전용 면적이 작은 애들은 승강이가 더 있어야 돼. 그럼 전용 면적 얼마 이하짜리 아파트면 85 이하 아파트면 위에 승강기가 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8분의 1이 아니라 얼마? 6분의 1까지 지켜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8분의 1 이하가 원칙인데 그게 만약에 전용 면적 85 이하의 뭐 공동택이면 6분의 1로 완화해 주겠다. 해서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우리 간평사도 나왔고 공인중개사도 나왔거든요. 그럼 얘가 나오면 제일 먼저 그림부터 그리면 되는데 그림을 못 그리면 계산이 잘 안 돼요. 해볼게요. 현재 건축 면적은 560제곱미터래요. 이거 560제곱미터 건축 면적이. 이 상태고 높이가 몇 미터? 28m. 옥상 좌측에 수평투 면적 요거 23제곱미터짜리 9m래요. 9m. 9m에 장식탑을 세웠고 우측에는 42제곱미터. 42제곱미터짜리인데 14m네. 옥탑 설치했을 때 이 건물 높이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얼마예요? 그러면 일단 한번 해볼게요. 요 옥상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얘 23에다가 요거 더하면 얼마야? 42 더하면 얼마지? 너무 어려워요? 65제곱미터잖아. 그럼 이 65제곱미터라는 얘기는 건축 면적의 8분의 1하고 비교해야 되잖아. 곱하기 8분의 1 하면 되죠. 87에 그럼 70제곱미터가 8분의 1이죠. 그럼 8분의 1보다 작아요? 커요? 8분의 1보다 작게 잘했네. 그럼 몇 미터까지는 안 넣고 12. 그럼 12m 넘는 부분이 여기 2m 넘잖아. 2m는 높이에 넣어야겠네. 28에다가 2 더하면. 그래서 2번이 답인 거야. 2번 답. 이 말이 있었어요? 그림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8분의 2 하냐 초과냐만 따지면 되고 8분의 1 이하면 12m까지는 포함 안 시켜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잡아요. 이게 더한 값이 75제곱미터잖아. 8분의 1 이하예요? 초과예요? 초과면 높이에 다 넣어야죠. 14m 넣어야죠. 14에다가 28 더하면 그럼 42. 그때는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지금 3명이 안 된 것 같아. 이걸로 해보자. 건축 면적이 여기 1000제곱미터고요. 1000제곱미터고 여기가 40m야. 40m고
승강기탑이 두 개가 있는데 얘는 12m, 얘는 16m, 아니 14m라죠. 8m 할까? 8m. 얘는 14m. 자, 여기 바닥 면적이 얘가 40제곱미터고 얘는 50제곱미터야. 몇 미터예요? 이렇게. 응? 응? 높이가 몇 미터냐고. 일단 8분의 1을 알아야 되잖아. 8분의 1. 8분의 1, 곱하기 8분의 1 하면 되죠. 8, 1은 8, 8, 2, 16, 8, 5, 40, 125잖아. 125보다 50에다 50 더하면 얼마야? 40, 90. 그럼 8분의 1 이해합니까? 이해하면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몇 미터까지? 그럼 2미터는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42m가 높이다고. 어려워?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냥 8분의 1로 계산해 놓고 걔보다 크냐 작냐만 따져. 작으면은 높이 안 넣는데 몇 미터까지? 12m까지 안 넣고 만약에 8분의 1 초과됐다 그럼 높이 다 넣어버려라. 그럼 그 계산만 하시면 돼.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옥상에 승강기탑 높이 관련돼 가지고 나오면 요거 관련된 거예요. 이게 승강기탑이에요. 그럼 쟤는 거의 몇 미터보다 크게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12m 넘게는 거의 안 하는 거야. 됐고, 아까 건수선 했죠? 건수선. 만약에 건수선이 나오면 건축선에 따른 제한이 나올 건데 요거 하나만 하고 쉴게요. 자, 제가 건축선이 뭐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게 도로야. 도로. 이게 대지야. 대지. 그럼 이걸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걸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이걸 옆으로 이렇게 본 거야. 옆으로 보면 이거 대지면하고 이게 도로면이에요. 대지하고 도로 만나는 경계선 있죠? 이 경계선을 뭐라 불러? 건축선. 건선인데 건물을 지을 때 얘가 건축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가 아니라 건축선의 수직면 있죠? 수직면을 넘으면 안 돼. 그래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뭐를 수직면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수직면인데 넘으면 안 되죠? 공사하다 보면은 이거 이렇게 나올 수는 있잖아. 지표 아래는 나와도 되나? 그래서 지표 아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원칙적인 건축선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대지하고 도로 경계선이 있으면 이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나오면 안 된다. 단 지표 아래는 상관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거 본 적 있어요? 여기 높이가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 이게 우리나라 이게 4.5m 이하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4.5m 이상에다가만 올리게 돼 있어요. 이거 표지판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화물 적재 최고 높이에서 자동차가 화물을 적재할 때 도로교통법에서 4.5m까지 올릴 수 있다고 돼 있어. 근데 얘가 만약에 4.5m 밑에 있으면 박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다 4.5m 이상에다가만 놓게 돼 있어요. 뭐 신호등이라든지 이게 다 4.5m야. 근데 내가 만약에 건물을 지었는데 자 건축선이 요거죠. 건축선의 수직면을 나와서 나오면 돼 안 돼 이거? 안 돼. 그럼 이제 건물 이렇게 졌어. 잘 졌죠? 이거 위반한 거 있어 없어? 없는데 얘가 창문을 연 거예요. 창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열었어. 이렇게 열었고 얘도 이렇게 열었어. 이렇게 열었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자동차가 다니는 건 어느 면이죠? 도로면인데 여기가 4.5m래요. 그럼 여기서 얘는 열어도 상관없나? 네, 상관없어. 근데 얘는 열었을 때 차가 와서 박아버리잖아. 얘는 그럴 거 아니야 이거. 그럼 나와야 돼? 못 나와야 돼? 그래서 법에서 도로면에서 4.5m 이하의 출입구나 창문들 유사한 구조물을 열고 닫을 때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건축선의 제한이라고 그래요. 도로면이라고 돼 있어요? 대지면이라고 돼 있어요? 시험에서 대지면으로 나왔어요. 4.5m예요? 4.0m예요? 4.0m로 나왔어요. 어느 면에서? 4.5m 이하의 출입구나 창문, 그 밖에 유사한 구조물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라. 맞죠? 이게 건축선에 따른 제한이다 해서 건축 제한에서 오른쪽에 그 사진 보시면 4.5라는 거 많이 봤잖아.
이게 도로교통법상 화물 적재 최고 높이라서 그래요. 요거는 지금 현재 대지하고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인데 건축선을 넘어가지 나왔잖아. 그래서 이거 불법이에요. 그래서 어닝은 집어넣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도로면에서 4.5m가 여기인데 창문 열고 닫으면은 4.5m야 여기가. 여기는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여기 나와도 상관없죠. 그래서 얘는 창문이 이렇게 안 됐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면에서 4.5m 이하의 출입구나 유사한 구조물이 나오면 안 된다. 열고 닫을 때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건축선 제한이고 이제 조금 어려운 게 높이 제한인데 잠깐 쉬었다가 높이 제한 끝내버릴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